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냐? 장래의 희망이 뭐냐? 저는 근데 정말 뭐가 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혹시 의견서를 받은 적이 있냐? 그랬더니 지금 저희가 아직 그것을 전 장관이 브리핑 때, 언론 브리핑 때 어떻게 할 거냐, 방치할 거냐, 제도를 마련할 거에 따라서 어디다 할 거냐 문제도 지역 지방자치단체도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시. 전에 전직 장관에게도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차관님 하신 말씀도 수수방관하는 것처럼 보여서 지금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직 장관도 설명했고 저희 법무부 입장은 명확합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 사항 법안요, 서삼석 의원 제출하신 법안과 관련해서 이 법안에 보면 이제 그 성폭력 범죄 전담 사법경찰관 지정해서 조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의 입장은 특별히 반대하실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예, 오히려 그 다른 해양 경찰만 제외하고 다른 데에서는 다 이렇게 조력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법무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금은 뭐 장관은 떠나셨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중점적으로 제시했었던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해서 그 2달 정도 입법 예고 기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법무부에서는 지금 이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다음 주쯤 차관회의 상정 예정입니다. 차관회의에. 네. 제가 법무부의 자료를 좀 이제 죄송합니다. 내일 이번 주에 차관회의 상정 예정. 그럼 이제 어쨌든 지금 입법 절차대로 이렇게 쭉쭉쭉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부 입법 절차대로 그렇습니다. 진행하고는 있는데, 이 2달의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관련 부처나 기관, 관련 단체 이런 데에서 혹시 의견서를 받은 적이 있냐? 그랬더니 없으시죠? 저희가 의견 조회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네. 입법 예고 통안에 약간의 이 수정 사항도 조금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건도 없다고 저희한테 답을 주셨어요? 관련 유관 기관에서 지금 말하면 정부 부처에선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그 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사항이 이런 것들은 좀 반영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 반영화에서 좀 변경시킨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을 좀 약간은 보완한 알려주실 수 부분이 있으세요? 있습니다. 약간은 보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한 거주지 제한이 핵심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략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어떻게 이제 그 기준을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다른데,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런 스크린을 해봐야 되는 어떤 위험자들이 한 300여 명 정도는 매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자들은 그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러한 지금 요건에 따라서 이렇게 검토하고 심사해야 될 사항들은 그래도 한 100여 명 정도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뭐 처음으로 숫자가 300, 100, 좀 고위험으로 더 분류를 더 좁힌다고 1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26개의 그 보호감호 시설에도 이렇게 분산 배치할 수 있다, 그걸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아직 그것은 전 장관이 브리핑 때, 언론 브리핑 때 그걸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쪽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의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기본적으로 지금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논의 단계이고 아직은 저희가 그걸 뭐 법무복지공단에서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 전반적으로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아직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고, 법무복지공단 자체가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다만 그 기관에서 할지 지자체와 별도로 또 기관을 설정할지 이 부분은 향후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또 이것이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서요, 지방자치단체 의견 조회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은 저희가 입법 예고라는 것이 예.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저희 법안을 열어놓고 설명을 드리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무슨 지방자치단체 의견 조회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 다른 법안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감형 없는 종신형제와 관련돼서는 대한변협에게도 의견 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의견 청취를 이제 듣고 하는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한국형 제식화법에 대해서 제일 핵심적 논란이 이게 어디냐, 그럼 어디다가 해야 되냐, 어느 시설에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같은 사람들이 이 좁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어디에 그러면 안전하게 격리보호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과정, 이 입법 예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든지 이쪽으로부터 제대로 된 의견 조회나 청취조차가 지금 없이 가게 된다 그러면 진짜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다 뒤로 계속 그냥 미루고 난제는 계속 회피해버리고 그 이제 절차적인 과정만 지금 밟아가는 건데 이렇게 진행돼서 이 사안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오늘 제가 답변 드릴 어떤 그런 부분은 사실 오늘은 이 법안에 대해서만 이제 오늘 현안 질의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구체적으로 많이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도 질문하셨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한국형 제식화법이 왜 논의가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 전 장관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항상 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홍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어떻게 할 거냐, 방치할 거냐, 제도를 마련할 거에 따라서 어디다 할 거냐 문제도 지방자치단체도 다 그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아니 박영진 의원님 아니요. 답변 좀 듣고 네. 하세요. 아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입법 예고를 했고 지자체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이 법이 마련이 되고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도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십시오. 뭐 전에 전직 장관에게도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차관님 하신 말씀도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그러나 자꾸 논란되는 문제와 어려운 문제 자꾸 피해 가시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관련 지방자치단체랑 정부가 협의해서 정하기로 하는 그 법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청취하지 않았고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법안이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법무부가 보다 책임 있게 해야 된다고. 왜? 이 입법 예고를 법무부가 직접 했고 또 정부 법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에게 제대로 설명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제대로 입법하고 또 그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이렇게 그 보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냥 그 수수방관하는 것처럼 보여서 지금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오늘 요 자리가 아니면 따로 말씀드릴 상황이 없는 것 같아서 올해가 가기 전에. 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직 장관도 설명했고 제 법무부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냥 거리로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좀 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관리할 것이냐 저희는 그 후자를 선택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